이 탈 것들,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귀족들의 관심사는 오직 스피드였습니다. 마차보다 빠르냐, 기차보다 빠르냐. 예, 그때 당시는 전기차가 제일 빨랐어요. 자, 1886년에 벤츠 1호차가 나옵니다. 벤츠가 처음으로 휘발유를 넣어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벤츠 1호차는 겨우 시속 16km였어요. 전기차 P1, 요게 5마력이에요. 5마력 전기 모터로 최고 시속 35km, 그리고 가득 충전하면 80km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도 정도에는 미국의 4바퀴 운송수단 중에 4대 중 1대, 4분의 1이 전기차였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대세였죠. 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저는 어디 선생님도 아니고 석박사도 아니고요. 그냥 자동차 좋아하는 아저씨고요. 한때 자동차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한 적이 있고 몇 가지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오랜 시간 자동차 디자이너를 했던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그 인생을 자동차 기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들려드릴 얘기는 아주 쉬운 자동차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입문교양. 자동차에 대해서 점잖은 자리에서 아주 있어 보이게 말씀을 꺼내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자동차 얘기, 흥미로운 자동차 얘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자동차 얘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전기차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이 전기차 사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타고 다니는 전기차를 사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전기차 주식 사도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전기차가 대세가 된 거는 요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120년 전에 전기차가 대세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120년 전에. 1900년, 요때 마차에서 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자동차가 혼자 굴러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증기기관도 있었고요. 전기차도 있었고, 내연기관차도 있었고, 요 세 종류의 차들이 막 누가 대세냐 막 됐을 때 1900년도, 요때의 대세는 전기차였습니다. 실제로 요때 내연기관 택시 회사는 없었어요. 증기기관 택시 회사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근데 뉴욕에 전기차 택시 회사는 있었어요. 1760년대 유럽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유럽에서 시작된 요 산업혁명은 요 농업사회에서 기계산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거잖아요. 증기기관이라든지 방적기,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1769년에 증기기관차도 이 도로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뒤에 커다란 가마솥 같은 거 이렇게 달려있는 증기기관차, 여기서 증기를 만들어내서 통통통통통 거리면서 달렸었던 그런 증기기관차가 마차들과 이렇게 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증기기관은 다들 석탄으로 물 끓여서 하는 증기기관이에요. 1830년도에 마이클 패러다이가 발전기를 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십 년 지나서 이 발전기의 원리가 이렇게 상용화돼서 여러 가지 전기 시설들도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전기를 활용했던 게 전기 모터예요. 전기 모터는 발전기를 뒤집어 놓으면 전기 모터거든요. 전구보다도 전기 모터가 먼저예요. 전구는 이때 있긴 했지만 딱 연결해서 불 밝히면 바로 터지고 막 이랬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켤 수 있는 전구는 이때는 없었어요. 전기 모터가 전기를 활용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기 모터를 마차의 뒷바퀴에다가 이 전기 모터를 붙이면은 마차가 저절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말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차. 이게 전기차가 1870년대, 요때부터 마차와 마차 사이를 전기차가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때 내연기관차는 없었어요. 전기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전기 모터가 먼저 우리 실생활에 등장을 했고요. 1879년에 에디슨이 40시간을 킬 수 있는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을 하면서 이때부터 전구가 좀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옛날 초창기 차들 보면요, 대부분
앞에 심지 같은 걸로 이렇게 헤드램프 같은 게 전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등으로 밝혀서 가는 차들이 옛날 박물관 가면은 있어요. 1882년에 에디슨은 직류전기, 그리고 에디슨이랑 함께 일했었던 요 테슬라라는 분은 교류전기를 주장을 하죠.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전기 산업이 발전하던 시기였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전기 관련한 발명가들, 에디슨, 패러데이, 테슬라, 이분들이 다 지금은 자동차 회사 이름입니다. 테슬라, 미국에 있는 세계 1위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 다 아시죠? 자, 페러데이라는 전기차가 중국의 테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러데이라는 회사를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러데이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연간 27만 대 생산 규모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생산 규모는 큰 거예요. 쌍용 자동차 공장이 풀로 돌아갈 때 27만 대 요 정도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디슨. 요 에디슨도 자동차 회사로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전기버스 회사예요. 이 시내버스에서 이렇게 에디슨 모터스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 버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 에디슨 모터스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이 에디슨 모터스의 전신은 한국 파이바라는 회사예요. 우리 군대에서 방탄모, 파이바 왜 안 쓰고 왔냐 뭐 이런 얘기 군대에서 들으셨잖아요. 총탄을 견딜 수 있는 신소재, 아주 강한 신소재를 한국 파이버에서 개발을 해서 군대에 이 방탄모로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소재 그대로 경량 전기버스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에디슨 모터스라고 전기버스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이 에디슨 모터스에서 제시한 거는 쌍용 자동차 고용 100% 유지하면서 뭐 지금은 연산 10만 대도 못 만들지만 연산 30만 대급 아주 왕성하게 생산하는 전기차 전문 공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탈 것들,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귀족들의 관심사는 오직 스피드였습니다. 마차보다 빠르냐, 기차보다 빠르냐. 그때 당시는 전기차가 제일 빨랐어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전기장치도 상당히 비쌌고, 배터리도 비쌌고, 전기 모터도 비쌌고, 다 수제작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지는 못했어요. 근데 전기차는 조작이 상당히 쉬웠거든요. 그냥 전기를 연결하면은 차가 쭉 나가고, 전기를 끊으면은 차가 속도가 줄고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 1886년에 벤츠 1호차가 나옵니다. 벤츠가 처음으로 휘발유를 넣어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초창기에는 이게 힘을 받지 못했어요. 전기차가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기차는 시속 30km 넘게 막 쌩쌩 달렸는데 마차보다도 빨랐죠. 근데 벤츠 1호차는 겨우 시속 16km였어요. 자동차 경주장에서 전기차를 못 이기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은 내연기관 시대가 아니네, 전기차가 짱이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시절입니다. 1898년에 포르쉐 박사가 이때도 상당히 빠른 차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 P1, 이게 5마력이에요. 5마력 전기 모터로 최고 시속 35km, 그리고 가득 충전하면 80km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스펙이 좋은 전기차였습니다. 그때 당시 내연기관 차는 뭐 가속 페달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공회전 정도 하는 엔진에 변속기를 붙였다가 뗐다가 다음 단으로 넣었다가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속 페달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가 속도가 많이 안 났죠. 그리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운전하기도 쉽지가 않고 뭐 레버도 여러 개가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기차가 더 대중화됐던 거예요. 전기차가 훨씬 더 다루기도 쉽고 더 빠르고 이랬기 때문에 뉴욕에 전기 택시까지 보급이 된 겁니다. 뉴욕에만 전기차가 2,000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05년도 정도에는 미국의 4바퀴 운송수단 중에 4대 중 1대, 4분의 1이 전기차였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대세였죠.
하지만 이게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뒤집힙니다. 1908년 헨리 포드가 대량 생산으로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포드 T형이죠.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든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배기량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힘이 좋았어요. 30마력이 넘는 파워. 전기차보다 훨씬 빨랐죠. 게다가 이때 정유업계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기름이 대부분 등유였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어디에 불을 밝힌다든가 아니면 요리할 때 쓴다든가. 근데 원유를 거무튀튀한 원유를 이렇게 정제를 하면은 휘발유도 나오고 뭐 가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경유 나오고 등유 나오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거기서 등유만 필요한 거야. 그 휘발유는 다 버리게 되잖아요. 이 버리는 휘발유를 자동차가 다 쓸 수 있네?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야겠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1900년대 넘어서면서 미국과 유럽이 경쟁적으로 유전을 발굴해가지고 뭐 정제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정유회사 아주 큰 회사로 막 급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때 등유는 생활 속에 많이 쓰고 휘발유는 대부분 내연기관차로 많이 쓰고 이래서 전기차를 누르고 내연기관차가 쭉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정유 산업이 쫙 올라갈 때 그때 미국의 아주 거대 부자가 나타나죠. 미국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 지금도 뭐 록펠러 가문 그러면 다들 아시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운영했던 회사가 액션모빌입니다. 자, 이렇게 정유 산업과 내연기관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데 1960년대, 70년대 이때부터 이제 대기 환경 문제를 조금씩 인식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대기 환경이 점점 거무튀튀해지는데 뭐 산성비 같은 거 내리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1990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무공해차 판매를 의무화한다라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예, 그때 당시 법안 딱 보면은요, 1998년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파는 차 중 2%는 공해가 없는 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3년까지는 전체 판매량의 10%를 무공해차로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1990년도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야, 갑자기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에다가 차 팔려면은 전기차 만들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차가 1996년도에 미국 GM에서 EV1이라는 순수 전기차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차의 디자인을 보세요. 그냥 미끈하게 생겼잖아요. 공기저항계수가 0.19입니다. 요즘에 좀 공기저항계수 좀 잘했다고 하는 테슬라가 0.23 요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 기술적으로 앞선 차를 개발했는지 아시겠죠? 이 차가 시속 100km까지 10초 만에 가속이 되고요.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130km. 캘리포니아에서도 당시 충전소도 많이 좀 주 정부에서도 많이 만들어놔서 당시 150군데 정도 충전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았는데 정유회사들이 요걸 반대를 해요. 반대 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회사 연합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을 상대로 승소를 합니다. 예, 무공해차 판매. 요거 너네 예정대로 1998년도까지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늦추고 저공해차부터 먼저 좀 하자라는 식으로 법을 조금 완화시킵니다. 바로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전기차로 가자는 쪽으로 조금 우회를 하는 거죠. 사회가 이렇게 바뀌니까 2002년도에 GM의 EV1 프로젝트 이게 그냥 중단돼 버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전기차의 시대가 그냥 저물어가는 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뭐 늦춰지긴 했지만 저공해차를 반드시 팔아야 된다라는 법안을 계속 통과시켰고 많은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냈죠. 이때 테슬라가 설립이 됩니다. 테슬라. 당시 이슈는 됐어요. 근데 상품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이슈만 되고 그냥 뭐 테슬라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사라지게 될 회사인가 보다. 당시 전망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5년도에 좀 큰 사건이 터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 엔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폭스바겐에서 눈속임을 해서 디젤 엔진을 팔았다. 예, 배출가스 많이 나오는데 연구소에서만 배출가스가 조금 덜 나오게 친환경이지 않는 전기차를 팔아서 우리 속였다라는 게 일파만파 막 퍼지면서 환경 문제가 긴박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가을에 파리 기후 협약
이게 열리면서 전 세계 기후학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이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고, 그때 전기차를 만들고 있었던 테슬라도 한 몸에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우수합니다. 지금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상품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빠르고, 내연기관차보다 뭐 친환경적인 거는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내구성도 좋고 또 깨끗하고 주행감도 훨씬 더 좋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것들이 내연기관차보다 좋습니다. 단 하나 안 좋은 게 비싸다는 거.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거고요. 그리고 무겁다는 거.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충전이 주유보다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충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것도 다 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만 개선이 되면은 내연기관차 시대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전기차가 대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가 또 하나 각광을 받고 이게 미래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전기차여야만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전기전자적으로 제어가 돼야지 컴퓨터가 알아서 제어하면서 이렇게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지, 내연기관차처럼 뭐 드로틀 밸브를 열어서 가속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전기전자적으로 제어하면서 자율주행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래의 산업은 자율주행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기차여야만 해요. 이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새로운 산업이 열립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차가 알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뭐 굳이 차를 살까요? 차가 부르면은 알아서 와서 내가 원하는 데 알아서 데려다 주는데. 그래서 공유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함께 공유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는 이런 공유 경제, 이게 자동차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타고 가면서 제가 그냥 멍하게 창밖 보면서 가겠습니까? 거기서 뭐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이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이 휴대폰으로 전화만 하다가 이 스마트폰으로 여기다가 뭘 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겼잖아요.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은 이 스마트폰보다 한 5배 이상, 최소 5배 이상의 산업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것들이 주식이 쭉쭉쭉쭉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신문 보거나 이랬을 때 전기차 관련 소식이 나오면은 대충 맥을 짚어서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 얘기,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